슈퍼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좀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7장면으로 보는 대북전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냈어요.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굉장히 세서 약간 보다가 깜짝 약간 놀랐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김여정 부부장이 맨 처음에 담화를 하고 그 뒤로 하루 간격으로 중요한 담화들이 계속 발표가 됐죠. 통일전선부 대변인도 담화를 발표하고 김여정 부부장도 한 번 더 담화를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묵인한 이제 남조선 당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맨 처음에 담화를 발표했을 때 뭐 개성공단을 뭐 철거한다든가 연락사무소를 이제 철폐한다든가 그런 식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냈었죠. 그 뒤로 실제로 북의 조선노동당에서 논의를 한 결과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6월 9일 오후 12시부터 통신선을 이제 차단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한번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즉 이건 폭파시키겠다는 거죠. 연락사무소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군 총참모부에게 권한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군대 행동이 있을 것임을 암시를 했고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해할 수 있으니 담화를 이제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들어서 너무 슬프네요. 근데 사실 이거의 어떤 하나의 또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 계속적으로 대북전단 이 살포가 이루어졌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저 대북전단을 날리는 살포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 풍선에 막 글씨도 써져 있고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제 대북전단에는 뭐 알려져 있기로는 일단 뭐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거니까 대북 전단이 있겠죠. 삐라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삐라의 내용은 주로 북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방 중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나쁜 사람으로 몰면서 체포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사회가 북의 최고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버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 생활을 잘 돌보고 북이라는 사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북한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비방 종상하는 내용이 있고 북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은 뭐 군사 훈련보다 대북전단 문제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음해모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거고 이 전단지 말고도 USB 같은 거를 보낸다 그래요. 거기는 이제 기사에는 한국 영화나 이제 드라마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공공연하게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성인 동영상, 이제 음란물이죠. 이런 것들을 화내기 너무 웃겼어. 북이 이제 사회주의니까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뭐 무너뜨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인 동영상 보는 게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좋은 거면 좋은 거를 장려를 해서 뭐 바꿀 생각을 하든가 이런 나쁜 거를 막 퍼뜨려가지고 사회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외에는 뭐 달러를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달러를 보내고 이번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귀순증 막 이런 거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귀순하면 나중에 처벌받지 않는다 해서 군인들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 내가 잡힐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유도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막 분란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마 의도한 귀순증 온 적도 있고 대체로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진짜. 수준이 저급해서 진짜 질났고 한심하고 아우 왜 그러고 사는지 진짜 모르겠고 안 그러면 좋겠네. 달러도 뿌린 B라는 20만 장 이번에 그렇게 뿌렸을 거예요. 근데 2,000달러를 넣었거든요. 한 1달러씩 넣으면은 20만 장 중에 이제 2,000장에 달러가 2,000개면은 뭐 100개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도하기로는 삐라가 떠있어 1달러짜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서 막 주스러 다니고 막라든가 뭐 USB에 성인 동영상이 있는데 보고 싶다 막 해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것 그리고 막 돌려보고 막 이런 것들을 유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비인간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저질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진짜 인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인간에 대한 관점부터 고민하세요, 박상학 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좀 단호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어땠나요? 그런 반응 이런 사실 이 삐라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문제잖아요. 이 탈북자 단체들이 삐라를 뿌린 곳이 주로 예전에는 파주시 쪽이었어요. 쪽의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이제 막으려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연평도만 해도 2010년에 실제로 포가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끼리야 그렇지만 주민들도 생명에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에는 이 시민단체들이라든가 파주 시민들이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나서니까 이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가스총을 들고 주민들에게 이거를 비키라고 우리 뿌려야 된다고 위협을 한다든가 그 스패너라고 이렇게 큰 쇠로 된 공구가 있는데 흔히 이제 몽키 스패너 이렇게 부르죠. 머리가 큰 거 무거운 건데 그걸로 막 사람들을 막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맞았어요. 막 휘둘러 가지고 맞아서 실제 시민들이 다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니는 뭐 그거 왜 막냐 이러면서 저 총을 휘둘러 아니 차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한탄내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야?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지가 안 나? 지가 안 나? 빨대 새끼들. 야! 비켜! 야, 너 누굴 너무 좋아해? 야! 비켜! 야! 이 빡세게 나! 의대 난 너무 뜬단다! 그래서 막 이랬고 이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막 나가는 사람인 게 2009년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셔서 북에서 조문단을 보냈었어요. 정상회담을 했던 사이니까 이때 북에서 온 조문단을 향해서도 가스총을 쏘는 일까지 막무가내 식으로 저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 때 피켓 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실제로 쐈어요. 가스총을. 사람한테 쏜 건 아니고 공중에 쐈는데 가스총을 쏘고 몽키 스패너로 사람을 때렸으면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긴 했지만 이 박 씨가 아마 박상학의 이제 동생인데 이 박 씨가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머리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 등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거나 가스총을 쏜 건 박상학 본인인데 박 씨가 공중을 향해 공포탄만 쐈고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뭐 위협 정도로 한 것도 아니고 막 차 위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 처벌받지 않더라고요. 와, 저도 오늘부터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 뭐 국회가 일 제대로 안 하면 국회에서 공포탄만 싸고 나와도 안 잡혀갈까요? 또 오세훈한테 앞에서 피켓을 들지 말고 몽키 스패너로 얼굴 한 대 때렸어야 되는데 진짜. 네. 그랬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실수다라고 하면 이제 벌금이 나와. 진짜. 오세훈 머리가 찌그러지긴 했으나 자기가 때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실수를 했을 때문에 와, 벌금에 근데 그냥. 너무 충격적이네. 아니 그리고 약간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주민들이. 실제 그 군사적인 대응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은 거의 이 전쟁 도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런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하는지 참 의문이네요. 네, 그래서 경찰들도 당시 사진 보면 경찰이 박상학의 몽키 스패너를 막 들고 있고 막 이러면은 얘네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탈북자 단체들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느끼니까 막아 나서려고 하는데 박상학은 저런 짓까지 해가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파주시로 안 가고 김포시에 어디서 다른 데서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데도 김포의 월곶이라고 저 1학년 때 농활 가던 곳인데 거기에서 대북전단 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극혐. 진짜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아서 내버려 두는 건 국가 안보에 지나친 위해를 끼치고 국익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온다. 이거 보면은 이 행위가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내용 규제가 필요하고 국가가 개입해야 될 때다. 이렇게 심지어 2014년에 판결이 냈는데 지금 2020년인 지금도 이거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도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전단이 북한의 공격을 유발한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끼친다. 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면 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라고 인정을 한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나오는 거는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주장을 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정치권에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뢰인 거죠. 이게 저 날짜가 2014년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결과가 난 거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막지 않거나 하는 게 명분이 될 수 없는 건 거고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꼭 막아야 하고 뭐 그렇다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발 판결도 있는데 막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 청와대나 정부나 이런 데서의 하는 핑계라고 하면은 이게 예고를 하고 내가 뭐 6월 25일 날 이번에 예고를 했죠. 6월 25일 날 대북전단 살포할 거야라고 하면 경찰에 미리 보낼 수 있겠는데 예고를 하지 않고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막냐라고 핑계를 대기는 해요. 이 왜 안 막냐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은 예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는 했냐라고 보면은 딱히 뭐 그런 노력도 있지 않았죠. 예를 들면 살포를 했다라고 하면 규탄을 한다거나 이건 처벌을 지금 뭐 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법이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실제로 고발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을 하려고 시도를 했냐 막으려고 시도를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막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미리 예고를 안 해가지고 막지 못한다라고 핑계가 되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싶고 대북 전단이 아까 보셨지만은 가서 도착했으니까 바로 뿌리자라고 해서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수소가스도 막 넣어야 되고 안에 세팅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론을 만약에 이용하면 그것도 막 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 준비 시간이 있고 주민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서 가가지고 저지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번째 장면인데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붓이. 진짜. 진짜 오랜만에 진짜 보다. 보신 너무 적은 있어요? 주시? 사진으로 자주 아, 봤었는데요, 옛날에. 네, 그래서 아까 그 가스총 들고 있던 박상학이죠, 저게. 네, 그래서 좀 뜬금없이 왜 붓이랑 이 박상학이 사진을 찍었는지 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북적인 탈북자 단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삐라를 무슨 돈으로 뿌리냐라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누구한테 받아서 이거를 하느냐가 배우가 누구냐라는 것과 사실 동일한 말인 거잖아요. 지금 부시랑 따로 대화도 한참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북적인 탈북자 단체의 뒤에는 이제 미국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싶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NED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반북 단체들에게 막 돈을 막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4월달에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막 냈던 데일리 NK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뭐 이 NED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019년에 데일리 NK 같은 경우에는 40만 달러를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만 달러면 4억이 넘고 한 5억, 4억 얼마 이제 되는 거죠. 작은 액수가 아닌 건데 그래서 이 NED라는 곳이 4년 동안에 이런 반북 탈북 단체에 우리나라 돈으로 135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북 활동을 하라고 탈북자 단체들을 종용하고 돈을 대주고 사실상 지휘를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유북한 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수잔 슐티 사람이 NED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대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같이 와가지고 살포하는 거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잔 슐티가에게 감사장을 주고 이 사람이 뭐 강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유북한 운동연합이랑 긴밀한 연계를 갖고 활동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직장 기자회견 열고 싶어요. 너무 어이없네. 수잔 아니 솔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박상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 폭행이라는 완전한 범죄 행위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당당할 수 있고 뭐 저렇게 막 뭐라 그래 악에 받쳐가지고 잘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지가 갑인 것처럼 군림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게 미국이 뒷배에 있어서 뭐 그런 거 아니겠나. 나는 미국이 봐주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NED라는 단체가 지금 NED의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1984년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NED는 이 요약하면은 CIA가 직접 나서서 돈을 주면은 조금 곤란하니까 NED를 만든 거다라고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국무부 CIA가 NED라는 단체를 통해서 탈북자 단체들을 이제 조종하고 후원해주고 하고 있다는 게 거의 분명한 사실인 거죠. 지금 현재 남북 관계 교착 상태 대결 이게 격화되는 데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끔 조장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라 그러면은 정말 그냥 저런 이상한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 하나 보내는데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 자금줄을 미국이 대고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아니 충격적인 것 같아요. 미국이 진짜 그 모든 남북 관계를 회방 놓잖아요. 근데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 놓는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탈북자 단체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판문점 선언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 여기서 좀 핵심 조항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엄청난 멋있는 문장을 여기 이렇게 딱 박아뒀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가 아니라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콕 집어서 심지어 명시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미 남과 북은 대북 전단을 날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거네요. 물론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이거를 안 하지 말기로 콕 찍은 건 거죠. 이건 절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 지금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 27일 날 발표됐으니까 지금 2년이 이제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게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원래는 이미 막은 상태였어야죠.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북이 문제 삼으니까 뭐 법을 만든다거나 뭐 표현의 자유가 막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2018년 당시에
이런 내용 합의가 있네. 이거 어떻게 이행할까요? 그럼 통일부나 이런 관계부처에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전단 살포하는데 이거 법적인 문제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관련한 거 입법하고 법안 마련해가지고 입법하고 막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법이 없어도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막을 수 있었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하면 그런 것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오히려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는 게 지난 4월에도 살포를 했고 그 전에도 살포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심.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화나는데 북의 주민들은 얼마나 더 화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7번째 장면은 분노하는 북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그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뭐 신문에 그러니까 개인 주민 한 분의 이런 인터뷰, 자기 인터뷰라기보다 기고 같은 것 입장 발표 같은 거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얼마 전에 가장 뉴스가 됐던 거는 옥류관 이제 주방장이 냉면 먹을 땐 잘 먹더니 남북 합의 잘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는 보도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김책공대 뭐 학생이라든가 뭐 평양시당 위원장의 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집회도 열리고 있고 저 사진만 봐도 집회가 작지 않은 집회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이런 청년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야외 극장에서 이제 몇 명 정도 됐을라나 어쨌든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각 그 일터가 있잖아요. 일터에도 이 탈북자 놈들을 뭐 쓸어버리자라든 죽탕치자라든 식의 이 선전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을 북한 언론들 보면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여정 부부장 아니면 어떤 일부 간부가 화가 났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을 넘는 거죠. 전 사회적으로 문재인 정부 그 탈북 단체들에 대한 분노가 이전에 이렇게 볼 수 있었나 막 싶을 정도로 막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탄원해가지고 제대 병사들이 군입대를 하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아니면 더 그보다 좀 더 전사회적인 분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난 모습입니다. 근데 저도 너무 화날 것 같은 게 사실 우리 민족한테는 이 통일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과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쇼맨십 하듯이 무슨 미국은 자기 대통령 선거 앞두고 같이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고 문재인 정부는 뭐 좋은 것처럼 다 하다가 막상 제대로 하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될 듯 될 듯 안 되고 이게 마치 막 이용만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더 뭔가 어쨌든 4.27은 이제 정말 하지 말자라고 딱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또 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도 진짜 더 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입 밖으로 내기도 좀 나쁘끄러울 정도로 좀 뭐랄까 심각한 내용인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사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부 사람이든 정부든 범죄 행위 북한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일본에서 만약에 위안부 문제 갖고 선정적인 선전물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막 이런 선전물이랑 야동을 같이 야동이랑 뭐 엔화를 막 보낸다고 쳐봐요. 전쟁이에요, 그럼. 그럼 이게 국민 정서를 굉장히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화가 나잖아요. 완전. 안 그래도 수출 규제 막 이런 것만 해도 화가 막 나는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사과해야 될 농민들인데 지금도 뭐 그런 건 거죠. 이게 북에서는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를 음해모략하고 막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냐 판문점에서 그 평양에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좋은 내용의 이거를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자는 합의도 하고 실제로 환대도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맞아요. 5일 경기장에서 연설을 그렇게 하고 평양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참가해서 박수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뒤에 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묵인해주고 그 회담의 상대방인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막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화가 안 나면 그게 이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가 이걸 막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미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적 사업으로 돌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의미인데요.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일단은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화로 풀 수 대화로 하고 좋게 풀려고 노력을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죠. 근데 안 풀리니까 이 안 풀린다는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적대행위 대북 전단 문제는 적대행위를 한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크게 봤을 때 대화로 해가지고 적대행위를 멈추려고 했는데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았어. 그럼 지금 남쪽이 우리 정부가 적대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대적 사업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측에서 계속 적대행위를 하니까 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 사업으로 넘어간 거라고 보여지고 대화로 풀 수 있을 상태도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대화를 지금까지 말로 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와서 대화를 하자, 대화해서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안 되겠죠. 대화로 될 것 같으면 이미 했어야지가 되는 거죠. 대북전단도 올해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북전단 문제 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실제로 북이 행동을 하니까 이제 와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거처럼 대화 말로 하면은 뭐 지금 와서 다시 할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믿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좀 되게 해법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이랑 아까 비교하는 게 참 이해하기가 쉬워서 좋은 정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는데 그 범죄를 인정을 하고 그걸 사과를 한다는 거는 그게 잘못했다는 거지.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범죄자가 아닌 나라로 생각부터 고쳐먹고 그걸 지금 사과를 얘네가 안 하잖아요. 이 사과를 안 하는 게 얘네들이 정말 그만큼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사과 안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좀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본이랑. 왜냐면 북에서 저렇게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 저건 왜 이렇게 화나지?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 그 개혁 진영의 막 북한 전문가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북의 경제가 안 좋아서 막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 시선을 뭐 밖으로 임진왜란 할 때 일본이 내부 통합시키려고 밖으로 막 한 것처럼 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무슨 성과가 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기발하다. 뭐 이번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선 걸 갖고 권력 2인자로 이제 되기 위해서 일부러 세게 얘기하고 강경 조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이런 북의 내부 사정, 북이 지금 뭔가 급박한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우리나라 그렇게 보자. 문재인이 뭐 권력 장악을 뭐 하고 막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 막 이렇게 한다. 이거랑 비슷한 거지. 왜냐면 얘네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거를 왜 우리가 화가 났네? 왜 화가 났지?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북전단이 문제야? 대북전단 뭔데? 이거 내용 잘못됐네. 진짜 미안하다. 그거 해야 되잖아. 진짜.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북을 너무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대놓고 혹은 뭐 아닌 채 하더라도 적대적으로 관점으로 보고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막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치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이걸 적대 행위를 한 거, 내가 북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다는 거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라는 건 이게 진심이라면 북을 적대하는 행위들을 하나씩 중단을 해 나가야겠죠. 국가보안법도 그럴 수 있고,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중지할 수도 있고, 뭐 미국이 자꾸 막 시키면은 뭐 한미 워킹 그룹 뭐 이런 것도 해체할 수도 있고, 오이사 조치도 뭐 안 할 수도 해제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성군단 군가산도 할 수 있게 되고 해야 될 거 많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차차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북은 어쨌든 화가 났으니까 한번 뭘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은 이런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화해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화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서 무엇보다 이런 태도, 관점, 북을 실제로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생긴 일이다. 왜냐면 북을 적대하지 않았으면 대북전단 살포했을 때 문제의식을 느꼈겠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이 휴전선 분계선 뭐 5km인가 여기서 하지 않기로 했지. 그럼 부산 가서 해야지. 막 이게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긴 했는데 모든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5km는 그 군사적인 이제 효력을 구체적으로 가져 나가기 위해서의 첫 번째 단계로 봐야죠. 이거 점차 확대를 해나가서 전역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뭘로 글러야겠지만 5km 안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부산에서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이 적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고 한 사람들이 할 태도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적대하는 행위 자체를 관점을 좀 바꿔서 바꾼다기보다 판문점 선언에 써 있는 그대로 하는 건 거지. 그렇게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 관점으로 뭐든지 바라보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닐 수 있어도 반드시 좋게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하지 말라는 짓 다 했네요. 진짜 하지 말자고 했던 거 다 했어. 화가 나. 들으면서 그렇네 우리 훈련도 했지 이렇게 반성하면서 듣게 되네. 앞으로 많은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은데 남북 관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대북 전단 살포로 본 이 남북 관계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고생해주신 이영구 연구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양에서 농구대회가 열려서 한이 언니가 MVP 되는 그날까지 10분이었습니다.